고용 참사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좋아질 겁니다. 어제 국회에서는요, 당정청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에 고용 참사다,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이죠. 어제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은 긴급 회의에서 이런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먼저 듣고 오시죠.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통합니다. 한두 달 단기간 내에 고용 상황이 개선되리라고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하성 정책실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인내하실 수 있는지요? 자, 장하성 정책실장,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꾼들 반응은요, 국민 상대로 정책 실험하십니까? 장 실장님, 재산이 90억이니 기다려도 되겠지만요, 저희는 먹고 살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어때요? 김민지 기자. 청와대와 정부가 어쨌든 입장을 내놨는데, 그게 맞는 진단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청와대는 그동안 인구 구조 탓, 날씨 탓 이런 것들을 하면서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그간의 정부의 진단 한번 들어보실까요? 비가 와도 일자리 걱정이 있다고 해요. 이 강수량하고도 상관관계가 있다는데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5월 달에 봄비치고 오면 꽤 많은 양의 비가 기억납니다. 계속 내렸고 그때는 천둥 번개도 있었겠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야외나 실외에서 하는 작업들이 일단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이 상당 부분 5월달 지표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참 이 단기적 지표에 이 강수량도 영향을 준다. 비정관님, 비 많이 오면 또 걱정되시겠어요? 비가 오면은 좀 고용에는 마이너스고요. 네. 날씨가 좋으면 좀 플러스 영향이 됩니다. 네, 참. 하늘의 사정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 2월달에 그 강추위와 폭설로 인해서 기온이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경제활동 저하 이런 것들도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날씨 탓을 하기도 하고요. 인구 구조 탓을 하기도 하고요. 또 공무원 시험이나 자동화 탓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야말로 핑계 돌려막기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어요. 조 부장님. 네. 우선 날씨 탓. 이것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다른 나라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더 습도도 높고 더웠거든요. 근데 일본이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아베 정권 같은 경우에 굳건합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전직 의원의 한 손자가 우리나라에선 취업이 안 되다가 일본에 취업이 됐어요. 그래요? 네. 거기선 지금 대학만 나오면 사람이 없어서 구할 수 없는 그럴 지경까지. 일본은 우리보다 더 더운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제 일요일 날 당정청이 회의를 열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예. 당정청이 일요일 날 이례적으로 회의를 열었다. 그러면 정책이 변화하는 것이냐? 당연히 기대를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책 변화는 없다. 국민 여러분이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투입해서 한번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너무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이 청와대의 진단은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청와대가 열심히 하면 곧 좋아질 겁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요. 1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를 아마 보시면 글쎄요.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설명해 드릴까요? 네, 이번에는 고용 쇼크라고 표현을 흔히들 하는데 고용 참사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취업자 증가 추이를 볼까요? 2018년 33만이었던 게 2월에 10만대로 떨어지고 나서 계속 증가를 거듭합니다. 그러다 7월에 5천 명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수치냐면요. 지난해 월평균 대비 월평균 그러니까 증가 추이 대비해서 63분의 1 수준입니다.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고용 참사 성과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재정에 투입하는 재정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 17조 원 이상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 올해는 19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 19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전망치, 그러니까 17조 원하고 19조 원 이렇게 증가분을 감안을 한 전망치입니다. 2019년 내년에는 2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될 예정인 거죠. 느낌이 좀 오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3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생겨야 정상이거든요. 평균적으로요. 근데 지난달 5천 개 일자리 늘었다는 겁니다. 30만 개, 5천 개. 그 차이가 좀 체감이 되시는지요? 자, 안 의원님, 이거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예. 지금 사실 31만 명, 우리가 월 평균 31만 개 자리가 만들어져야지 신규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5천 개라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저는 40대, 우리 사회에서 40대가 가장 돈이 많이 듭니다. 집도 새로 넓혀가야 되고 또 사야 되고 애들 학교에 드는데 40대 일자리 같은 경우는요. 예. 현재 IMF 직후인 98년 8월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어허. 지금 일자리가 어느 정도 줄었느냐? 14만 7천 개가 줄었어요. 그런데 예. 그때 15만 2천 개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와 직후와 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정부가 현재 문제는 그래도 우리는 별로 우리 정책에 문제가 없다. 많은 게 문제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처음에는 소신도요 지나치면은 고집이 되고 고집이 지나치면 아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건 반기업 정책, 반기업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정치는요 본인의 의도도 중요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정책 대상자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현재 반기업 정서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않겠다는 겁니다. 예. 일자리는 기업에서 창출하는 겁니다. 정부가 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정됐습니다. 현재 정부가 창출하겠다는 일자리는 정부 세금입니다. 예. 새롭게 내년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세금 투자한다는데 그렇다면 일자리 하나에 1억이 든답니다. 일자리 하나에 1억. 1억이 든다는 거예요. 아이고. 1억을 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런데 예. 그 일자리도 그때 또 그만두게 됩니다. 그건 장기적인 대책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기업인들이 투자를 하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분위기가 안 서는 겁니다. 그런데 반기업 정책의 이제 상징이 된 게 바로 최저임금, 예. 50시간 근로시간 제한. 이게 상징이 되다 보니까 폭발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 정부가 현재는 기업인들의 길을 살리고 기업인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 현재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하. 과거, 적폐 이런 게 이야기할 뿐이지 기업인들에게 자 미래를 믿고 기다려달라. 예. 미래. 단순히 기다려달라는 좀 미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반기업 정서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인들에게 길을 줄 수 있는 또 사회 전체가 으쌰으쌰할 수 있는 예.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 상태 계속 지속된다면 일자리 창출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그래픽 한 번만 좀 보여주시죠. 자, 집권 2년차 7월입니다. 지난달이죠. 일자리 성적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7월에 일자리 5천 개 증가하는데 그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때는 50만 5천 개가 일자리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배 차이입니다. 특정 정권과 저희가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지금 일자리 증가폭이 매우 더디다, 숫자가 낮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고용 참사다, 이런 정말 지표가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투톱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은 또 목소리가 좀 엇갈렸습니까? 김민지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회의에서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 소득 주도 성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반면에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정부를 믿고 조금 기다려달라,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목소리 먼저 들려드릴게요. 관계부처와 양가 협의하여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경제 투톱 간의 엇박자,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근데 어제도 뭔가 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부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지율이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데요. 오늘 좀 특이점이 있었나요, 안 기자? 네, 특이점이 있었죠. 월별, 죄송합니다. 3주차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데 살림살이가 나빠지니까 지지율도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 긍정이 75.4%에서 무려 56.3%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최저치를 경신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정부는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네, 조 부장님. 네. 이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겠다는 게 결국은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직을 걸어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상당히 비판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 대통령에게 직접 직을 걸고 일해라. 이런 목소리가 높다는 거죠.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예. 있죠. 예. 제가 저걸 보면서 이 지지율 추이를 보면서 영화 웰컴 투 동막골 한 장면을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거기 주인공이 그 평화롭고 모두가 살기 좋다고 하는 그 촌장에게 물어보죠. 영도력의 비결은 뭡니까? 그랬을 때 그 촌장의 답변은 단문이었어요. 배부르게 먹어야지.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54조 원의 혈세가 일자리 정책에 투입이 됐는데 지금도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기다려야 될 것인지 자영업자가 모두 문을 닫고 일자리가 모두 없어지는 이 상황까지 기다려야 될 것인지 이것 때문에 답답한데요. 어떤 뭐 적폐청산도 좋고 여러 가지 구호도 좋습니다만 진심으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천착해서 뭔가 나아진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를 냈고요. 조만간 또 정책으로도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어느덧 다 됐군요.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